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BPR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제대로 된 스트릿 브랜드를 알아보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이고 최고의 브랜드다 라는 이야기보다 제대로 된 브랜드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성을 풍기는지 등 저희만의 가이드라인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는 개인적인 사견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는 컨텐츠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어바웃을 참고하기입니다. 디자이너와 디렉터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기 전 철저하게 준비를 진행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영감을 받고 브랜드를 생성해 그 영감과 감성이 곧 문화로 직결, 그 틀 안에서 창조적인 걸 탄생시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구입하기 전 브랜드의 소개서를 유심히 살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도 저자를 확인하고 프롤로그를 읽어보듯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브랜드인지 확인을 하고 구입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의 문화를 파악하기입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렸듯 브랜드의 어바웃을 확인해보면 각자 추구하는 문화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90년대에서 2000년대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전개한다든지 90년대 힙합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 아니면 워크웨어 기반의 브랜드인데 90년대 풍으로 전개한다든지 등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문화가 있는 브랜드는 그들만의 확고한 감성과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가득합니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제품들이 많고요. 그들의 컬렉션을 보면 비슷한 브랜드가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감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문화를 추구하는 브랜드가 매력적인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단 스트릿 문화를 지향한다, 스트릿에서 영감을 받았다 등 스트릿을 강조하고 짧고 대충 이야기하는 브랜드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유심히 살펴보신 후에 구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취향을 고집해라입니다. 본인의 취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 추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광고가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난 평생 옷을 잘 입고 싶고 끝까지 연구할 거고 노력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추천을 해주는 브랜드를 최대한 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따라하게 되고 그 브랜드가 진정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브랜드인지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문화가 나와 맞는지 등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옷을 계속 따라 입고 따라 사면 그 판단도 흐려진 뿐더러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옷을 입게 되면 자신의 그 정확한 스타일을 잃게 되고 발전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래퍼는 최고의 래퍼가 되기 위해 직접 가사를 쓰지 대피를 받아서 쓰는 래퍼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좋아하고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탈 줄은 모르지만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기술이 어려운지 가벼운 지식으론 조금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최대한 검색을 많이 해봅니다. 미국 기반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영국 기반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캐나다, 일본, 중국, 한국 등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보고 나와 맞는 브랜드를 몇 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엔 제가 선택한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컬렉션도 살펴보고 공식 인스타그램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국내 입점된 사이트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옷을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메인 스케이터 착장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인 후 자신의 감성과 맞다면 구입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의 감성이고 그 감성에 자신의 취향과 연결고리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브랜드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패션 유튜버의 추천입니다. 한마디로 패션 유튜버가 추천하는 브랜드는 되도록이면 기피하는 게 좋습니다. 너도 유튜브로 패션 브랜드 추천하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추천은 광고가
같은 추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본인이 좋아서 본인 돈으로 6만원짜리 감성 풍기는 스트릿 브랜드 반팔티를 구매하고 그 반팔티를 추천한다는 컨텐츠까지 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5,000원짜리 다큐멘터리 브랜드 티셔츠를 깔별로 모아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추천하고 그리고 구매 유도까지 한다. 자기는 이지부스트를 착용하는데 휠라 신발을 추천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휠라 신발이 이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돈을 받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장점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마케팅 담당자님 그리고 그 위 팀장님, 과장님을 만족시켜줘야 또 그만큼 광고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패션 유튜브의 추천이 빠른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매우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한번 검색도 해보고 한번 찾아보고 뭐 이러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금방 실력이 늘고요. 안목도 생기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패션 공부를 꼭 해야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조건 뭐 이런 걸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옷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없습니다. 뭐 옷에 달려있는 YKK나 뭐 원단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건 찾아서 알려드릴 수는 있죠. 원단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고 하는 뭐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는 옷을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성적인 부분은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문화적인 공부를 꾸준히 했기 때문이죠. 옷을 좋아하고 옷을 사랑한다면 감성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을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감성적이고 문화적인 느낌은 패션은 예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느낄 수 있고 패션에서 가장 쉬운 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귀찮게 왜 자꾸 왜 옷을 입고 그래? 뭐 차라리 뭐 그냥 유행하는 브랜드 입고 뭐 유명한 브랜드 입으면 되지 라고 이제 옷을 취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패션 커뮤니티나 패션 유튜버가 추천해주는 브랜드를 구입해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인 걸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취미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옷을 정말 사랑하고 옷을 좋아하고 평생 옷에 대한 관심과 사랑, 자기 스타일에 대한 발전을 원하신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힙합을 듣는 리스너들은 이 음악이 래퍼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라임을 썼고 비트는 어떤 비트를 썼는지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고 단순히 귀로 듣는 리듬감과 비트감 그리고 래퍼가 내뱉는 타격감으로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리스너들은 어떤 주제로 썼는지 알고 있고 어떤 비트, 어떤 라임을 썼고 끝에 이어졌는지 앨범 커버는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다양한 정보를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디테일한 리스너들은 단순히 힙합을 좋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힙합이라는 문화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힙합 문화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아티스트가 주는 음악적인 예술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그 음악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혹은 아니면 뭐 부모님이 열심히 버신 돈으로 돈을 받고 저희가 옷을 구입을 하는데 단순히 입는 걸로 끝이 난다면 옷을 입는 게 정말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첫 번째는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브랜드가 가장 많이 모티브를 두는 문화는 힙합, 뭐 락앤롤, 바이크, 스케이트보드, 뭐 서퍼, 아메리칸, 캐주얼 등 다양하게 문화를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명 오프라인 잡지나 온라인 잡지를 한 번씩 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최근 예술적인 뉴스나 최근 패션 소식을 접하는 데는 온라인 잡지가 가장 좋은 접근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샤 루브친스키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그 디자이너의 스케이트보드 기반 브랜드 라스베터 좋아하죠. 워낙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패션 커뮤니티나 패션 유튜버 분들도 많이 언급되고 추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고샤가 아동 성추문 혐의를 받게 됩니다. 16살 소년에게 화장실에서 나체 사진을 요구해 큰 이슈가 됐었죠. 그는 캐스팅 과정이라고 해명까지 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도 고샤가 전개하는 브랜드를 입으실 건가요? 디렉터가 바뀐 건진 몰라도 저는 그 이후 그 브랜드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잡지를 안 봤으면 저는 구입을 하고 큰 후회가 됐겠죠. 그만큼 패션 신의 이슈를 매일매일 보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뭐 버스 탈 때나 친구를 기다릴 때 간간히 심심한
심심하실 때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째는 왜 브랜드의 감성과 문화를 강조하지? 만약에 브랜드가 감성과 문화가 없다면 힙합에 비트가 없고 라임이 없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성과 문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는 다 거기서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브랜드도 다 그 감성과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듯 패션이라는 장르의 문화에 우리가 최대한 옷을 재미있게 입고 즐겁게 입으려면 그 문화에 한번 참여도 해보고 내가 정말 이 씬에 뭔가 동참한다는 느낌? 가입을 받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문화에 뭔가 이바지했다는 느낌으로 한번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번째는 자유롭게 입으세요. 그냥 자유롭게 입으시면 됩니다. 패션은 예술과 똑같습니다. 옷은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과 같은 소리 없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냥 자신이 상상하는 스타일대로 자신 누가 됐으면 하는 스타일대로 자신 있게 입으시면 됩니다. 아무 말 듣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도 해보고 색깔도 맞춰가면서 재미있게 패션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스트릿 브랜드를 알아보는 법이라는 주제로 총 7가지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주제들은 예전에 현재 한국 최상위권에서 브랜드를 전개하시는 대표님들과 디렉터님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꼈던 내용과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컨텐츠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많았고 배울 게 엄청 많았던 내용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설레이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새로운 주제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